1,500만 원으로 13억 만들기, 식당 뒷방에서 건물주가 되기까지, 제1장 9살부터 신번의 이사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폭락장이었던 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동생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쉼없이 이어진 이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10번이 넘는 이사.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세상은 너무도 차갑고 불안정했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생활고 속에서 동생은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고 어린 나이에 신문 배달과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한 동생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는 산업체 부설 학교로 스스로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직물 공장 원자재 위에서 잠깐 눈을 붙이다 온몸을 덮는 알 수 없는 가려움증을 얻게 되어 결국 집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집에서도 눈치가 보였던 15살 소녀는 직행버스 안내양이 되었습니다. 키가 커서 어려 보이지 않아 버스 안내양이 되었지만 아직 15밖에 안 된 그 아이 혼자 그 큰 버스를 청소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버스에 매달렸지만 버스 기사의 잘못된 관행을 눈 감을 수 없었던 동생은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식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제2장 볼링공과 첫사랑 그리고 결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생이 처음 취직한 곳은 볼링장이었습니다. 기록 담당으로 시작했지만 볼링 국가대표 강사의 강의를 보며 볼링 강사의 꿈을 키우고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 후 직접 볼링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습은 물론 대회 참가, 대회 운영 및 볼링장 관리까지 하는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휴식차 대전의 언니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대전에서도 볼링장 강사로 일하며 볼링 용품 판매와 볼링공 지공 및 프로샵 운영까지 열심히 살아가던 동생은 그곳에서 동갑내기 볼링 코치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치명적인 부상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릎 인대 파열, 연골 파열,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1년의 절반은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고 남은 절반은 재활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제3장 원룸 골방 그리고 절망의 바닥.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모아둔 돈은 없는데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이사만 10번이 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좁은 원룸에서 세 식구가 부대끼며 살 때 동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식당 일을 시작했지만 아이를 등에 업고 불판을 닦으며 버는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돈을 벌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참자. 그렇게 입술을 깨물던 밤이 수천 날이었습니다. 살 곳이 없어 원룸을 전전하던 시절 근로복지공단의 특례 지원 대출이 동생에게 마지막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식당을 시작했지만 세 식구가 쉴 공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식당 뒤편에 딸린 작은 골방. 그곳이 동생 가족의 안식처이자 전쟁터였습니다. 제4장 운명을 바꾼 신문 한 장. 식당 뒷방 골방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날들을 보내던 중 동생의 운명을 바꾼 신문 기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2011년 8월 초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연일 터져나왔고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파란피를 흘리며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동생 눈을 사로잡은 건 신문 구석의 작은 기사였습니다. 기사 속 주인공은 어느 증권사 여직원 단 7일 만에 1,500만으로 12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실현했다는 기사. 그녀는 주식 전문가도 옵션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객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흘려듣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폭락할 때는 풋옵션을 사두면 대박이 날 텐데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옵션 계좌를 개설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증거금 1,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번다는 풋옵션을 1,500만 원 매수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화요일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계좌를 열었을 때 믿기 힘든 숫자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2억 7천만 원. 단 7일 만에 1,500만 원, 이 12억 7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무려 84배의 수익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이거다. 유레카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주식은 올라야 벌 수 있는 게 아닌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돈을 벌지? 그것이 선물 옵션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인 계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도 해냈는데 나는 식당 일을 하며 틈틈이 차트라도 볼 줄 알지 않나? 나라고 안 될 이유가 뭐야? 제5장 식당 뒷방의 작은 전쟁터. 동생은 그 길로 증권사로 달려갔습니다. 지방이라 옵션 계좌가 뭔지도 잘 모르는 직원들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서야 어렵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패가망신하는 도박이라 했지만 동생에게 그 신문 기사는 절망적인 삶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비상구처럼 보였습니다. 선물 옵션 계좌 개설 조건이 1,500만 원의 증거금 예치 후 교육을 받고 그렇게 예치금 1,500만 원을 시작으로 식당 뒷방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생의 가장 위험하고도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브레이크 타임마다 서점으로 달려가 이름도 생소한 선물 옵션 책을 뒤졌습니다. 용어는 외계어 같았고 도표는 미로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막상 옵션 계좌 화면을 켜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직접 한 개씩 사고 팔며 몸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콜, 지수가 내리면 풋. 단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는 위험한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5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 횡보장에서는 원금이 녹아내리는 쓴맛도 보았습니다. 변동성이 커야 수익도 커진다는 원리를 뼈저리게 익혀가던 중이었습니다. 제6장 500만 원이 8,500만 원이 되던 날 2012년 5월 드디어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차트의 흐름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톱션에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떨리는 손으로 계좌를 열었습니다. 숫자가 잘못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500만 원이 8,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17배였습니다. 동생은 미친 사람처럼 뒷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자는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며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나 돈 벌었어. 진짜 안 믿기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나 드디어 해냈어. 그동안의 원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실장 14억 5천만 원을 놓치다. 2012년 7월 26일 목요일 콜옵션 260을 1000개 매수하였으나 친정어머니의 갑작스런 자궁암 진단으로 서울 큰 병원에 가보란 의사의 말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대병원에 진료받는 동안 시장을 볼 상황이 안 되어 부득이 풋옵션 1000개 중 999개를 매도하고 서울대병원 진료 결과 다행히 자궁암 초기였고 2012년 8월 9일 화요일에 집에 돌아와 계좌를 확인해 보니 한 개만 남겨두었던 풋옵션이 142만 5천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은 너무 아까웠습니다. 매도하지 않았다면 찍혀있는 숫자는 14억이 되었을 텐데 아쉬움이 컸지만 다행히 어머니는 자궁암 초기였고 그 당시 친정어머님 나이 75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수술이 불가하여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보다는 자궁암은 진행이 느린 암이라 수술이나 항암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 90세이지만 아직 정정하십니다. 14억을 또다시 벌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는 않지만 돈보다 엄마가 먼저다. 모든 것은 내 결정이었으니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8장 생애 첫 주택과 가게 확장. 수익이 쌓여 3억 원을 모았을 때 동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50번 넘게 이사를 다녔던 서름을 그렇게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더 큰 곳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살림집으로 꾸몄습니다. 말이 살림집이지 넓은 연애용 룸 하나를 주거 공간으로 삼아 그곳에서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겉보기에 커졌지만 인건비, 재료비, 세금, 각종 설비 교체비로 늘 적자였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컴퓨터 앞에서 피를 말리는 투자를 하고 오후 4시부터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고단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김영란법, 관공서 이전 등등 식당 영업은 어려웠지만 투자 수익으로 식당을 지탱하는 치열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재구장 500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동생은 코스피 지수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 아래 풋옵션에 1,500만 원, 콜옵션에 500만 원을 매수하는 양매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수가 살짝 오르며 계좌는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코스피 200 지수가 339에서 303까지 무섭게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 남았던 계좌는 순식간에 8억 7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174배라는 경이로운 숫자였습니다. 심장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옵션 시장은 단 30분 만에 1000배가 오르내리는 곳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금액은 줄어들었고 동생은 결국 4억 7천만 원에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지었습니다. 가장 높은 순간에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오를 땐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질 것 같아 멈추기가 참 힘든 법입니다. 그 위험한 줄타기 속에서 동생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욕심을 다스리고 수익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제 식장 9살부터 신번에 이사 후 건물주가 되기까지 4억 7천만 원의 수익을 확정하고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 후 식당 2층에서 거주하던 생활을 청산.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틈틈이 수익을 모아 두 번째 다가구 및 토지를 매수하여 안정적인 월 수입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22년 동안 운영해온 식당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귀촌하여 다가구 수입과 재테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투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만약 그날 동생이 신문 기사를 보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며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원룸 골방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탓하고 누군가는 남을 원망하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9살 소녀가 신번 이사 후 건물주가 되기까지 동생이 경험한 이 기적은 오로지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진 도전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9살부터 신번의 이사를 다니며 식당 뒷방에서 차트를 보던 한 여자도 해냈습니다. 당신에게도 인생을 바꿀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을 용기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